다음은 스마트 물류의 개요 제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스마트 물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물류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로지스틱스의 4.0 시대에 이제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스 그 4.0이란 뭐냐면 IoT 그 진화로 실현되는 물류의 그 새로운 어떤 그 방안으로서 그 무인화라든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물류의 전 과정, 즉 다시 말하면 운반이라도 보관, 포장, 배송, 이런 어떤 물류의 기본 운영이 하나의 장치화처럼, 자동화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화 산업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가는 방안이 바로 4.0이다. 로지스틱스 4.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산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정 운송 서비스에서 사실상 업계 표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계 스프라이 체인 면상의 전체적인 부분, 전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가치를 공유를 하고, 또는 자산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을 자사의 실정에 맞도록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4.0 시대에는 로지스틱스 4.0 시대에는 업계 표준이라든지 업계 표준을 자사의 기준을 맞춰서 그거를 뭡니까 공유하거나 아니면 공동화 실현해서 하나의 뭐예요, 자기의 업계를 그 어떤 표준화된 물류 표준화음으로 맞게끔 설정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회사마다 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허물고 이 공동화적인 개념으로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류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델을 구축하고, 이런 변화에 맞추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무인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무인화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물류의 각 영역에서 인간이 조작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능하면 줄이고, 이 IT라든지 아니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유연성 있게끔 운송수단이라든지 전사적인 차원에서 유연성 있게끔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고에 로봇이라든지 피킹 작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배제하고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송 배송도 무인화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기계 또는 시스템적으로 바뀌는 이런 어떤 업무가 바로 로지스틱스 4.0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화와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물류가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장치화 산업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들요,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산업이 바로 장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있는 이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 환경의 혁신적인 어떤 전환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업계 표준을 이제 자사별로 표준을 업계 표준을 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에서 하나의 연계시켜야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화 연결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연계시켜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장치화된 산업들이 바로 앞으로 가야 될 물류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그 장치화 산업 된다 그러면 인력 작업보다도 이 자동화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걸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현장하고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석된 것들을 누적시켜서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혁신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제일 위험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창고에서 로봇이 하게 되면서 로봇이 작업하면서 인력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산업 구는 커지지만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동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도 피킹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자동화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로봇가 피킹하는 부분이 박스라든지 팔레타이저 단위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분화로 이렇게 피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운송 부분도 보면 지금은 이제 사람이 배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인 차량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차량들도 이제 이 공유 개념으로 어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수송 서비스도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26페이지 본다 그러면 소비자 유행들도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매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이제 소비자의 그 분석을 통한다 그러면 55세 이상도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운영하는 이런 부분, 그렇게 18세에서 64까지는 82%가 실제적으로 온라인에 관심이 있고 또 온라인에 통해서 구매하는, 적용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더라.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어떤 온라인화된 이런 부분들이 전자 상거래 행위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본다 그러면 포장식품도 온라인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들을 검색들이 용이하게 되면서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성향도 패턴이 달라지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돼야 될 것 같고 그에 맞는 배송 채널이라든지 상품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입니다. ICT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패킹 기술이라든지 시장의 환경 분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무선 통신이라든지 센서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정보 시스템을 읽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싱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해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RFID라든지 QR 코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이제 발전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읽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무선 통신 이런 정보 통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선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동 과정, 보관 과정, 생성 과정에서 센싱을 통해서 온도 제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그
그 기술들을 센싱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자가 손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술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스마트 패킹 관련된 시장들이 약 14억 5천만 달러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품목수도 145만 개, 5억 개 정도에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디지털 그 기술 융합을 통해서 제품의 생산, 포장, 물류, 이런 전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벌써 사업자들은 벌써 IT 기술을 통해서 이런 어떤 관리들을 하나의 전 체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집 방법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하고 챗봇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술들을 관리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 신뢰성을 갖게끔 해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28페이지에 이런 어떤 그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이제 동향들을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에서 유통, 판매, 그 다음에 이 폐기 처리까지의 환경들, 어떤 판매 환경들에 대해서 RFID라든지 QR코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제공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국방부를 한번 볼까요? 국방부에서는 군수물자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RFID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납할 경우에는 포장이라든지 팔레트에는 반드시 RFID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마트도 매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계 100대 납품처에서는 반드시 RFID를 붙여서 납품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처리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결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오토 센터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가입해서 RFID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뭐예요? 우리 교통카드에, 그죠? 교통카드에 RFID를 심어서 실적이라든지 이동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그죠? 물론 기본적인 거는 요금 체계겠지만 고객 관리 이런 것들도 해서 정체 시간이라든지 차량 운행 관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코도 매우 마찬가지로 공급업체, 납품업체들한테는 RFID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자동차의 생산 공정에 RFID를 도입해서 생산 속도라든지 실시간의 생산의 어떤 단계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의 결함률이라든지, 만약에 주행 중에 결함이 났는데 어디에서 났으며 누가 제조 조립했는지 어느 회사에서 납품했는가까지도 이런 식으로 역추적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결함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RFID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히타치 NEC에서 이제 RFID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히타치에서 많이 RFID를 많이 칩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류라든지 유통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비 테크놀리지에서도 보면 보안 장비에서도 태그를 이제 시큐리티 태그를 개발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RF 그 ISO 8000 18000-7의 어떤 그 기술적 요소, RFID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저온이라든지 상온이라든지 초저온 이런 데서 작동을 하면서 그만큼 기술들을 하이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RFID 같은 경우는 영하 4, 50도 정도 되면 사실 센싱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이 사비 테크놀로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웰마트와 마찬가지인데요. 무인 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바를 통해서 이제 잘 아시죠, 그죠? 키바를 통해서 소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RFID의 어떤 기본이다, 기본을 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바에 RFID를 도입해서 했더니 연간 9억 달러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스텝백 같은 경우도 보면 스마트 콜드 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엑스센스라는 를 개발했는데요. 이 유럽의 농식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사업자의 기업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FID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해서 서본도,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운반할 때 트럭의 온도 관리라든지 박스 단위의 어떤 센싱 기술을 통해서 엑스센싱 기술을 통해서 이 정보 수집을 통해 자료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센싱 기술들이 지금은 컨테이너라든지 일정한 공간, 물류센터 내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상자 단위 안에 내장 단위까지도 개장 단위까지도 센싱 기술을 통해서 온도를 취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물류 부분에서는 엄청난 혁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S1에서도 보면 컨테이너 보안 장비, 그죠? 컨트랙스라는 어떤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개발해서 컨테이너의 위치라든지 실시간에 내부의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비스도 보면 이제 자동차들이 보면 현대 상선을 통해서 이제 완성차도 수송하고 부품도 많이 수송하고 있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 도중에 스케줄 관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력 추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는 무인 대차, 그죠? 무인 대차에 나름이라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제어 장치라든지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을 센싱 기술을 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CJ 대한통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 체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보다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콜드 체인 시장이 증가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콜드 체인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디언이라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실시간에 어떤 정보라든지 온습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달청 같은 경우에도요,
2007년도에 전자택을 도입해가지고 도입했고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자부에서도 이 RFID의 이 수출입 국가의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상품에 수출한 상품에 대해서 이 공급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의료계통에서, 그죠? 국립수의과학금융원에서 보면, 이제 쇠고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관된 제품들, 그죠?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스 단위로 태그를 부착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유통 경로라든지 소비자의 이르기까지의 전관적으로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건설 부분들이 해외를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재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재 물자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JGL에서도 앞에 말씀드렸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화물, 그죠? 항공화물의 수화물 이력 추적을 하기 위해서 RFID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고율,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의 이 센싱 기술을 통해서 RFID라든지 센싱 기술을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관리 또는 아니면 제품의 관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된 부분이 물류 부분의 스마트 로이틱스 시대에 도래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공정에 도입된다 그러면 파격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러면 물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에서 전 세계 물류 시장은 약 8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2017년도는 9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2조 정도예요. 그래서 연평균 7 내지 8% 정도 성장률을 보인다. 그렇게 즉 다시 말하면 물류가 그만큼 성장할 계기가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글로벌 되면서 제품들이 양적으로 이동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 관리 측면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 면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물류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15조 정도의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이 이제 TMR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한다 그러면 연간 24년도까지 7.5%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계 운송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몇 개의 시장이 이제 성장성이 뚜렷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바 로지스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도이치 포스트 독일 독일 우편국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따서 자유자로 나온 게 이제 독일 DHL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페덱스, UPS 이런 업체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쿠리어 서비스라든지 쿠리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3PL까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관리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기업들 특징을 본다 그러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물류 시장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떨까라고 본다 그러면 스마트 유통 물류 시스템들은 IT 기술이라든지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서비스 분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물류 산업에서 3PL 시장들을 어떻게 유추할 것인가, 측정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17조 정도, 2021년에는 약 16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유출을 하네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국내 3PL 시장들은 약간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글로벌 시장화 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확대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축되다 보니까 약간은 주춤 또는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은 확대되지만 국내 물동량들은 이런 부분들은 혁신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물동량은 약간 증가되지만 재고 감축이라든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성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믿음이, 지음, 홈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적인 화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화주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도 이제 대규모 형태라든지 서비스를 첨단해주는 업체로 편중화되면서 약간 첨가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내 물동량은 첨가됐지만 이제 글로벌제이션화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물동량은 약간 상회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은 약간 첨가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경제 규모는 확대되고 글로벌 제이션화 되면서 물동량은 증가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제 RFID라든지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경성 문제,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송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배송 부분이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1톤 트럭은 뭐에 되겠습니까? 경유를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는 환경성 문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CNG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친환경 연료를 바뀌어가고 있는 정책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송도 보면 대량 운송 또는 친환경, 즉 다시 말하면 철도 운송 이런 부분도 많이 철도 운송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향후에 이제 도심지 물류에서는 이제 지상에는 어떤 정체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 물류, 즉 다시 말하면 지하에 물류 운송 루트를 개발해서 통로를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그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하형 그 물류관리 기술도 이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36페이지에 보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하화한 게 뭐 이렇게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용 그 뭐죠? 저기 통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제 지하철을 활용한 지하철에 이제 심야 시간에 이 지하철이 끊기고 나면 심야 시간에 그 지하철 노선들을 활용한 각 그 거점별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싱 기술을 RFID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센싱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 라기보다도 이제 지능화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이런 부분도 보관하고 피킹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컨테이너 수송 자동 장치 이런 시스템도 이제 개발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이제 오토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스스로 그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 천연자원 에너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파레트 단위라든지 아니면 박스 단위로 이렇게 해서 피킹 관리됐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런 컨테이너 단위도 대형 단위도 자동화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바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 개발들 중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 운송을 할 때 이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국제적인 운송 그 자파 중에서 운송하기 가장 보편화된 게 이제 컨테이너를 볼 수 있는데 컨테이너의 이제 가장 단점은 뭐냐면 회송할 때 공차로 오는 부분, 공 컨테이너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음식으로 이제 했을 때는 그만큼 회송할 때에 공간을 공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에 이제 차량이라든지 관제할 수 있는 이런 무선 인터넷 기반이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관리, 위험물 관리도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력 추적하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데이터에는 RFID는 이제 뭐 QM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송수진할 수 있는 이제 GPS 그 장치를 통해서 이 이동 간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정보 관리가 끊임없이 효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 글로벌화된 이 해상 운송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아니면 이 오지라든지 교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GPS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망을 통해서 항만 신고 뭐 이런 것들 요즘 EDI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40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스마트 항만 개념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실으면 그 위성을 통해서 얘가 컨테이너가 몇 시에 항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실렸고 어디에 도착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위성을 통해서 그 화주들한테 각각에 전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GPS를 통해서 이제 통신 이동 기지라든지 이동 통신단을 통해서 터미널이라든지 차주라든지 도착지, 항만, 도선사, 부대 서비스 사업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RFID 정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RFID를 통해서 그 보안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경에서 보안 문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도청이라든지
그 트래픽 분석, 운송 과정의 어떤 실시간의 파악이라든지 위조, 변조, 그 다음에 거부 이런 것들,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냥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이제 자동화 창구에서도 무인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스태크 크레인이 가서 피킹하고 보관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RFID 품목별로 포장 단위, 품목 포장 단위별로 RFID를 심어준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면은 스태커 크레인 밑에 있죠. 그래서 스태커 크레인에 센서기를 달아가지고 그 센싱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연결을 해서 장착을 해서 그 보관한 셀에 부품을 개장 단위로 피킹을 하는 거죠. 지금 박스 단위 또는 팔레트 단위를 갖고 오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보관된 상자 또는 아니면 저 팔레트 단위에서 피킹 단위까지도 이렇게 개장 단위도 피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신다 그러면요. 여기에 그 파란색 박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스 단위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런 박스 단위를 지금은 이 박스 단위 10개 있다 그러면 10개 단위를 피킹 갖고 와서 그 스티커 커리 갖고 와서 피킹 존에서 그 두 개를 선택하고 다시 8개를 그 자리에서 갖다 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예 요 박스 단위에서 한 개, 두 개 이런 어떤 개장 단위를 피킹해서 바로 이 출고하는 그 슈트로 떨어뜨려서 포장해서 패키징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스마트 물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창고의 효율성이라든지 공간의 활용도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의지업의 무인 대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무인 대차들이 센서라든지 바닥에 센서를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주파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도 맨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단순한 어떤 명령에 의해서 도착지 출발까지 이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티바처럼 이렇게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외 컨베어에서도 보면 컨베어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운반 수단이라고 고관의 운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단순한 운반 수단이 아니라 센서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찰 계수라든지 순서 대기라든지 아니면 피킹 순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그 센서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컨베이어도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6페이지 본다 그러면 이제 록히드사에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의 대형이 아니라 이제 중소 규모의 운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행선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운송을 했을 때는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어떤 비행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드론보다도 훨씬 더 용량이 크겠죠, 그죠? 그런 어떤 비행을 만든다고 그러면 비행기를 띄운다서 한다고 그러면 도심지라든지 아니면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외곽 지역의 어떤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효용 가치가 배송의 효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드론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드론이 앞으로는 택배 드론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우리 이 한국의 도심지하고 미국이라든지 그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드론 배송이 활발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는 빌라라든지 밀집도가 높고 그다음에 전신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효용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블록 단위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높다 보고 그다음에 이착륙할 수 있는 마당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드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어떤 공중을 이용한 소형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이런 어떤 것들은 상당히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7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품목마다 센서 기술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이 요일별 아니면 시즌별 아니면 그 연령별 세대별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끔 제품을 전진 배치했을 때는 그만큼 물류센터의 재고량이 줄어들 거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필요를 한 제품들을 그 시즌에 딱딱 배치를 했을 때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센서 기술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성향을 분석하고 전진 배치를 했을 때는 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아마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배송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고객 분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구의 운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키바, 그죠?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이런 어떤 아예 보관 셀 단위를 키바의 로봇 단위로 움직이면서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고 창구 운영도 20% 이상 효율화시켰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배송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드론을 통해서 배송하는 것들요. 그래서 16km 이내에 30분 배송까지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까지도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 물류 분야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센싱을 할 수 있는 센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RFID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온습도 관리라든지 관제할 수 있는 센싱 기술 이거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온도대라든지 아니면 박스 단위 이런 것들이 센서 기술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스 단위로 개장 단위로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센싱에 대한 이 센싱 기술 센서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RFID만 해도 벌써 20원에서 150원짜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개당 곱하기 해보십시오.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센싱 기술,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정말 스마트 물류는 굉장히 효율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